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제4강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을 보도록 하죠.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에서 이것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 즉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말합니다. 여기는 행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있는데 이 행정상 법률 사실이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인 사실입니다. 그럼 잠깐 이것만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행정법 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말씀드렸고, 이때 또 소멸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법상의 사실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사실을 갖다가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은 일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굉장히 간단히 법률 요건 요거하고 또 법률 사실 요것만 간략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상 법률 사실이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여기 용태가 있어요. 용태. 그 다음에 바로 뒤에 가보면 사건이 있습니다. 용태가 있고 여기 사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행정법상 법률 사실이 종류 용태와 뭐가 있다고요? 사건이 있습니다. 용태라는 것은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외부적 용태가 있고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지만 요건 시험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용어도 좀 어렵죠. 용태는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외부적 용태는 요거는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죠. 자, 내부적인 의사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고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우리 정신 상태로 이 내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서원이 악의가 있는데 이것은 도덕관념이 아니라 법률 용어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말해요.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심적 상태를 말하고 악의는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의, 과실 많이 들어보셨죠? 고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가 있는데 자, 지적 요소는 알지자죠. 어떤 내용을 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자, 그런 행위에 의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은 뭐냐면 요거는 자, 우리 법은요 항상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불법한 어떤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주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 주의 의무 위반이 바로 한마디로 부주의라고 이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배우는가 하면 우리 제5편 행정구제법에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나와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지울 때 그때 여기 나옵니다. 지금 요거 용어는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사건을 볼게요. 이 사건이라는 것은 행정법상 법률 사실 중에서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보시면 자연적 사실과 사실 행위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강조할게요. 왜 강조하는가 하면
가끔 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묻는 거,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가 아니라 바로 40점부터 70점 구간 이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용태와 사건이 있는데 사건은 이와 같이 법률 사실 중에서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자연적 사실, 자연적 사실과 사실 행위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연적 사실. 자, 사람이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의 도달 등이죠. 자, 요 사례가 잘 나와요. 자, 사망으로 인한 의사면허의 실효.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만 사망했어요. 자, 사망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자동으로 실효되는데, 자, 이 갑이라는 의사의 사망은 행정상 법률 사실 중에서 그 성질이 무엇인가? 답이 사건이에요. 사건. 또 한 가지. 자, 갑은요, 19세에, 만 19세에 도달함으로써 선거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 만 19세에 도달한 것의 법적 성질이 뭐냐? 답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히 이 예가 중요해요. 예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위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쭉 갑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행정법상의 사건,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용태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맨 처음에 시간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시간의 경과,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 끝나고 나서 주소가 나와요. 주소. 그래서 사건에서 시간의 경과와 주소, 시간의 경과와 관련해서는 자, 볼게요. 기간, 시효, 제척 기간을 배우십니다. 가장 우리 법학에서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자, 시간의 경과, 자, 이걸 보시고, 봐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기간, 시효, 제척 기간을 공부한다. 용어 익힙니다. 기간, 시효, 제척 기간. 자, 우리 이제 그 첫 번째 기간을 보시면, 기간의 개선은 공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시 한번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에 의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죠? 이 기간은 법 기술적인 통칙적 규정이어서 사법에서뿐만 아니라 공법에서 적용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관한 것은 우리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자, 우리 기간 보시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그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사법 규정이 적용. 자, 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내용이 있어요. 쭉 한번 봐보세요. 네, 쭉 갑니다. 자, 요 기간의 기산점인데, 자, 우리 기간하면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있겠죠? 자, 기간을 시작하는 기산점과 기간이 끝나는 만료점이 있어요. 이때 잠깐 보시면 기간의 계산에 있어. 자, 계산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 시분초로 정한 경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이때는 자연적 계산 방법에 의합니다. 즉, 자, 우리 지금부터 이 2시간 30분 30초 후에 우리 다시 이 장소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즉시로 계산해요. 이걸 자연적 계산 방법, 시분초로 계산하는 방법을 자연적 계산 방법이라고 하고 즉시로 계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만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는 어때요? 일주월년. 역법적 계산 방법에 의합니다. 역법적 계산 방법에 의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죠? 그럼 역법적 계산 방법을 때 보시면 초일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남과 을려가 돈 1,000만, 감남이 을려한테 1,000만을 빌려줍니다. 야, 앞으로 3개월 뒤에 원금 1,000만 원하고 이자 얼마큼 줘? 좋아? 하고 돈 가져갔어요. 자, 지금 시각은 벌써 24시간 중에서 벌써 10시간이 깨졌습니다. 나중에 이자 계산할 때 그 기산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원 이렇게, 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특별한 약정, 특약이라고 해요. 특별한 약정이 의사표시,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특약이 없을 때는 초일 불산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예외가 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시험에서 출제해 드는 겁니다. 자,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하는 경우죠. 자, 야, 내일부터 하면 내일부터 3개월 뒤 1,000만 원과 그 이자 줘.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부터니까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하죠. 내일부터니까 초일 산입해야 돼요. 연령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지 마시고 쭉쭉 넘어가셔야 돼요. 쭉쭉 넘어갑니다. 자, 기간이 만료점 여러분들이 자, 기간을 굳이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기간이 만료점 말일이 종료로 기간은 종료되겠죠. 자,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할 때 그 기간이 말일에 종료함으로써 만료되나 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만료된다. 요즘 토요일, 일요일 다 공휴일이죠? 그럼, 예. 토요일, 일요일 걸리면 만료일이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의한 계산, 역법적 계산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쭉 이거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 하고, 요거 내용도 봐보세요.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기간의 역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의 역산도 역법적 계산에서 초일 표산이 먼저 들어가고, 예, 바로 기간의 계산 방법에 의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봐봤어요. 자, 하고. 이어서 이제 시효제도 배워야죠. 시효제도. 자, 시효제도 보시면, 이 시효제도는 제가 크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효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정하는 강행제도예요. 강행제도. 진정한 법률관계를 희생해서 이와 반대들은 일정한 사실관계가 계속되면, 일정한 계속된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 사실관계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이 판례는 이 시효제도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자, 됐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이 사법규정이 적용. 자, 우리 시효제도, 이것은 우리 행정법이 원리적 규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사법인 민법이 일반법 원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법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 행정법에는 이 시효제도가 없어요. 시효제도를 규정하는 일반법이 없다. 통칙적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규정 중에서 일반법 원리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 공법에 그대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시효제도, 그래서 사법 규정이 준용돼서 이렇게 사법 규정을 갖다가 적용한 겁니다. 상당히 법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죠. 일반법 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민법이 시효, 사법인 민법이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자, 우리 보시면 시효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소멸시효가 있어요. 뒤에서 배우는 바로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시효의 종류입니다. 시효제도의 종류. 이 소멸시효는 뭐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배우는 이게 시효취득, 이 취득. 마찬가지로 이 시효취득은 권리를 취득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법률관계를 희생해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갖다가 보호해서 권리를 갖다가 소멸시키고 권리를 취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이 시효제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죠. 자, 소멸시효 말 그대로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자, 우리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모두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사법인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다만 우리 공법에 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의 이 시효에 관해서 권리 취득이든 권리 소멸이든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우리 공법에 개별법 규정이 있는 경우는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없을 때
사법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일단 이제 소멸시효는 이렇게죠. 권리 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됨으로써, 그죠? 권리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민법상 금전채권인 소멸시효 기간, 이 기간이에요,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 10년이에요. 그럼 행정법, 행정법에서의 시효 기간은 몇 년인가 문제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요거는 있어요, 우리 공법에. 우리 행정법인 공법에,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법 규정, 일반적 규정은 없지만,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몇 년? 원칙적으로 5년이다. 그죠?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법에 없습니다. 공법에 일반적 규정은 없어요. 일반적 규정은 없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 규정은 없는데, 이때 우리 공법에 개별 규정으로서 국가의 납입고지, 이 시험 잘 나와요. 국가의 납입고지가 우리 공법의 특이한 사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어디에? 국가지정법과 지방지정법에 이 납입고지, 납입하시오라고 납입고지하는 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한 가지 더. 국세징수법에 독촉이 있죠. 이 독촉도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고지하고 독촉이 바로 우리 공법의 특유한 개별법 규정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민법상의 시효 중단 정지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법상 소멸시효 이익, 사법이든 공법이든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해야 돼요. 주장, 원용 끌어다 내가 써야 돼. 내가 주장해야 돼. 나 소멸시효 이익 있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자, 내가 보세요. 국가가 나한테 1,000만 원 과세 처분했어요. 자, 내가 깜빡하고 나빠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때 국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죠? 예, 권리 분리 행사가 있으면 이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그죠? 이 공법상 금전채권 1,000만 원이 과세채권, 1,000만 원이 과세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국가가 미친 척하고 빨간 딱 붙여가지고 딱 보내봐요. 이때 내가 소멸시효 원용, 소멸시효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납부하면 끝. 내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용을 해야 합니다. 사법도 마찬가지. 자, 이어서 쭉 갑니다. 공법상 공물이 시효 취득 나오죠? 시효 취득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라는 것은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는 겁니다.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예요. 자, 문제의 소재죠. 이것은 민법에 규정된 거죠. 민법에서는 일정 기간인 타인의 재산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 국공유의 재산, 곡물도 시효에 의한 취득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죠. 그죠? 곡물. 예, 이 곡물이 뭐예요? 우리 행정 주체인 국가 등이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자,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 과연 이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자, 넘겨보시면, 자, 다섯 판례, 인정 여부. 자, 이런 거예요.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이 행정재산, 우리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우리 이제 그 국유재산, 국가 소유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합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국유재산법에 한다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요. 행정재산은 곡물이에요. 곡물이 성격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사물이 성격, 개인 소유 물건이죠. 이거는 곡물, 사물은 행정법 강의 학상 개념이에요. 실정법상 우리 국가재정법에 한다면 행정재산, 국유재산법에 한다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상 용어죠, 이건. 이건 강의 학상 개념이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죠? 행정지에서는 공용 폐지가 없는 한 시효 취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일반지에서는 구법상 잡종지산인데, 이건 사물이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정법 규정 보셔야 돼요. 쭉 한번 봐보세요. 그죠?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이 취득시효, 민법의 취득시효, 우리 물권법에 있는데 이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도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제척기간 보셔야죠. 자, 이러면 제척기간, 여러분들 이제 최소한 요거는 우리 이제 법학을 행정법을 공부하셨다 한다면 요건 구분하셔야죠.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이것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는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소멸시효도 제척기간도 공이 똑같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그 제도입니다. 제척기간, 자, 법률이 정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경과했을 때, 즉 행정쟁송기간이 경과했을 때 어때요? 이때 행정소송 제기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쭉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근거 법규를 봤더니 이것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이 구별 기준이 실정법에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렇죠.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 따른다면, 자, 근거법규가 시효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 시효로 인하여 없으면 제척기간이에요. 둘 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죠. 자, 여쭤볼게요. 제가 요 기출에서 답변해 보세요. 자,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맞죠? 그럼 90일과 18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시효로 인하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척기간. 자, 우리 취소소송 제기기간 봐볼게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효로 인하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척기간. 90일과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 제기권이 권리 소멸돼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못 받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내용 쭉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쭉쭉 갑니다. 개념과 체계 위주로 쭉 갑니다. 자, 우리 드디어 주소, 거수 나왔네요. 주소와 거수가 있죠. 자, 주소와 거수는 사람과 장소의 관계예요. 우리 법에 있어서 우리 행정법도 사람과 장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상, 공법상 주소, 거소가 자, 문제되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문 하실 때. 자, 그래서 여기 주소에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주소라는 것은 우리 공법상 주소는 사법상 주소, 민법상의 주소가 있는데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법상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돼요. 즉 자연인과 법인을 나누면 먼저 자연인을 보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바로 공법상 주소가 됩니다. 자, 먼저 주관주의, 자, 의사주의, 형식주의, 단수주의. 사법상의 주소는요, 객관주의, 실질주의, 복수주의인데 우리 주민등록법상 이 주소는 자, 주관주의, 의사주의,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주의, 주관주의, 또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또 우리 주민등록법은 이중 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주의, 단주의예요. 이 점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가장 기준인 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시죠. 자, 여러분들 다음 중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공법상 주소는요, 1개를 두어야 하나, 둘 이상 둘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틀린 점은 안 되죠. 공법상 주소는 하나예요, 하나. 사법상 주소는 복수주의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단수주의.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쭉 봐보세요. 다 쓰여 있어요.
자, 법인 같은 경우, 우리 자연인은 우리 주민등록법상이 주민등록주인데, 이 법인이 주소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우리 공법에. 그래서 사법규정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주소는 그 주딘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바로 민법상이 법인이 주소 규정이 그대로 유추 적용됩니다. 자, 이거 주소 있을 거 다 보시고, 거소. 자,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 거소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소득세법 등에 있어요. 없다면 틀린 점은 있습니다. 거소까지 문제됩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보시고요. 이어서, 자,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을 보시죠. 자, 여러분들,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도 우리 공법의 일반법 또는 통칙적 규정, 일반적 규정이 없어요. 일반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당연히 사법 규정을 적용해야겠죠. 유추 적용입니다. 자, 사무관리 뭐냐? 이 사무라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자, 공법상 사무관리란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 일을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긍정설, 더설 판례, 적용법규 쭉 봐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됐죠? 이때 중요한 것은 공법상 사무관리 비용상환 청구권. 그죠? 자, 공권설, 다수설, 행정소송 중 당사자 수성해야 된다고. 자, 중요하죠. 우리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민사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종료, 강제관리, 보호관리, 역무제공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짝짓기. 특히 부당이득이 예와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쭉 내용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권은 자, 우리 판례가 사건으로 봐요? 공권으로 봐요? 사건으로 봅니다. 실무상. 소송 실무상 판례는 같은 말이에요. 이거로 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어서 공법상 부당이득 봐볼게요. 부당이득, 보세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득을 어디에 대해?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반드시 손해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야 하고, 따라서 재산상의 이해 조정을 위하여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 예에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조세의 과원합. 이때 이 조세의 과원합, 이때 이 조세의 무효. 이 조세의 과세 처분이 무효해야 돼. 과세 처분이 무효인 경우죠. 이때 이 부분. 여기 한번 쭉 알아주시고, 뒤에서 무효에서 배울 겁니다, 또. 자, 적용법규 마찬가지로 민법이 부당이득 규정을 적용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 똑같아요. 나는 중요한 것은 뭐다? 판례, 민사소송. 학설은, 다수설은 공권을 봐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자,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은 행정주체의 부당이득도 인정되고 행정객체인 사연의 부당이득도 인정됩니다. 쭉 예를 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사연의 공법행위가 나옵니다. 사연의 공법행위.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와서 6, 7년 사이에 사연의 공법행위가 집중적으로 시험 나옵니다. 이 사연의 공법행위. 자, 말 그대로 우리 사연 개인의 공법행위예요.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공법 관계에서 우리 사연 개인의 행위로서 보통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거 특색 받으시고. 특색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 정형성을 가져요. 정형성을 가집니다. 자, 타 개념과의 구별 봐보세요. 자,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사회의 공법행위, 행정기체의 비권력적 행위, 공정력 등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사실 여기 권력적 행위, 공정력 등의 효력은 이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돼요. 자, 여기서 사인의 공법의 예를 보시면 허가 신청, 혼인 신고 이런 거, 출생 신고,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 청구, 그다음에 우리 행정소송 제기 이런 거예요. 이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그다음에 네 번 행정주체의 사법행위의 구별 나오죠. 예, 그래서 사인의 사법행위 아니라 사인의 공법행위예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인이 사법행위를 하게 되면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사인이 공법행위로니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내가 허가 신청했다. 허가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내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청은 허가 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이와 같이 공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죠? 또 혼인신고를 한다, 이런 거. 출생신고 한다. 그러면 출생신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인격을 취득하죠. 좋습니다. 법인격을 취득하고. 자, 이어서 종료심 사인의 시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이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행하는 행위가 있고요. 사인이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요 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여러분들 각종 신고 있죠. 이 신고, 동의, 이의신청, 의견, 제출 등 있죠. 다 사인의 공법인데 신고 수리는 누가 해요? 이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 맞죠?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닌 것은 답이 이거였어요. 학생들이 이 수리는 누가 해요? 신고, 혼인신고 이렇게 하면 누가 수리해요? 우리 행정주체가 하잖아요. 응? 행정청이 하잖아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의사표시 수리를 기준해서 단순행위, 합동행위. 단순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공법행위고요.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것은 합성행위 예예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다수인의 공동 의사표시로 하나의 의사가 구성되는 경우다. 선거에서의 투표 이 두 가지 꼭 암기해 놓으세요. 시험에서 이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합성행위 예로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투표행위, 서명행위 등. 그 다음에 합동행위도 좀 잘 나와요. 짝짓기 해서 각종 조합 설립행위. 각종 조합 설립행위는 각종 조합 또는 회, 의사와 변호사 이런 거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이런 거, 변호사회. 이런 회라든지 이 조합, 각종 조합회의 설립행위는 뭐다? 합동행위다. 공법상 합동행위다. 공법상 합성행위다. 이 두 가지 예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조건 시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세 번째, 성질에 의한 분류인데, 단독행위는 일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허가, 신청, 쟁송, 제기 등이죠. 쌍방행위는 말 그대로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죠. 구성 요소에 의한 분류 한번 봐주시고, 의사표시 행위에 의한 분류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법률 효과의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 또는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 다른 말로 여기 자기 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 또는 자족적 사인의 공법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행정청이 있어요. 네? 행정청이 있어. 사인갑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 여러분들 행정청이 보세요. 이 갑이 이렇게 사인의 공법행위로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이 신고가 있는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 수리를 갖다가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예요.
그럼 행정청이 있으면 이 도달이 있고, 접수가 있고, 자, 이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수리를 갖다가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예를 들면 건축법상이 일반적 신고, 자,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예가 그거예요. 건축법상 일반적 신고죠. 일반적 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적법한 신고, 이 적법한 신고이면 행정청에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완성됩니다. 신고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요하지 않고 사인의 공법행위만으로 그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행위를 말해요. 이에 대해서 행정요건자 사인의 공법행위 보세요. 이것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런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행정요건자 신고라도 하는데, 자, 우리 건축법상에 건축법상 신고가 있으면 다른 법률상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신고가 있어요. 이런 건 행정청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반대로 수리가 있어야 돼요. 수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이 이때 바로 신고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간단히 있습니다. 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요건자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지 행정주체가 행하는 공법행위 동기 내지 전제 요건에 불과한 행위다. 그죠? 신고행위가. 예. 자, 행정심판이 제기. 여러분들 행정심판이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이 제기하면 어떤 그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가 발생합니까? 이때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심판 청구서를 수리해 줘야 돼요. 수리라는 별도의 행정조치가 있어야만이 이때 심판 청구의 법적 효과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주로 이제 문제 되는 거, 뭐 적용 법리,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일반 통식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과 법원 측이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의사능력, 행위능력, 대리,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행위 형식, 효력 발생 시기, 이게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예요. 민법도 사인의 공법행위 효력 발생에서 도달주의. 우리 행정절차법도 어떤 그 처분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 의사표시 하자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건 요거는 도달주의. 사인의 공법행위 효력 발생 시기 도달했을 때가 효력 발생한다. 의사표시 하자 요 내용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여기 나오죠.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본 강의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관은 보통 행정행위에서 붙이는 것이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그 정형성을 요구하고 법적 안정성 때문에 부관도 붙일 수 없어요. 부관. 그 다음에 철회보정. 철회보정은 자 여기 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근거한 법적 효과가 완성되기까지는 철회나 보정이 허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해요. 수리, 임명권자가 수리하기 전에 내가 재빨리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어서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쭉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 5번.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과의 관계에서 요 내용도 한번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강의 하실 때 상당히 제가 다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또 편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서 제 4강을 쭉 해서 우리가 행정법 통면에서 마지막 부분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